자녀가 부모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부모 때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거리감을 자녀 탓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원래 바쁘다고, 세대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대화하면 결국 잔소리로 끝나고 해봤자 비교당하거나 걱정만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꺼낸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직장을 그만둬도 통보로 듣게 됩니다. 결혼 결정도 다 된 뒤에야 알게 됩니다. 손주 얼굴은 명절 때만 보게 됩니다. 그 거리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른 채 세월이 흘러갑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가운데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은 있어도 진짜 대화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석 명절 저녁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자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손주는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꺼내면 짧게 대답하고 끝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각자 방으로 흩어집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저 아이는 멀어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마음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차이 하나를 몰라서 수년간 쌓아온 관계의 잔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점점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대화는 안부 확인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은 말이 안 통해. 오늘 이 영상에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대화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 방식, 다른 하나는 감정 공감 방식입니다. 문제 해결 방식은 상대방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답을 주려는 겁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훈련받아온 방식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방식이 유능함의 기준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지 않고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공감 방식은 답보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얼마나 속상했어 하고 먼저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겁니다. 해결책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문제는 자녀가 감정 공감을 원하는 순간에 우리가 자동으로 문제 해결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녀는 들어주기를 바랐는데 바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엇갈림이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번, 20번, 100번 반복되면 자녀 마음속에 공식이 하나 생깁니다. 부모한테 이야기해봤자 결국 조언이나 잔소리로 끝난다. 그 공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자녀는 부모한테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방법은 3가지 단계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추는 겁니다. 자녀가 힘들다는 말을 꺼냈을 때
조언이 나오려는 그 순간에 딱 1초 멈추는 겁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바로 답을 주는 훈련을 해왔으니까요. 그 반사적인 반응을 1초 늦추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반응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 첫 반응이 뭐냐에 따라 자녀가 다음 말을 이어갈지 아니면 별거 아니에요 하고 닫아버릴지가 결정됩니다. 그 첫 반응을 바꾸는 게 이 멈춤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질문하는 겁니다. 멈추고 나서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나 건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고요? 상황마다 다릅니다. 자녀가 요즘 힘들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뭐가 제일 무겁게 느껴져?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어? 자녀가 어떤 결정을 말했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어? 자녀가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천천히 해도 돼. 그냥 듣고 있을게.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반드시 입을 다물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어때? 하고 물어놓고 대답도 듣기 전에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내 이야기로 넘어가면 물어본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왜 물어봤나 싶은 거죠. 세 번째 단계는 기다리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 침묵이 와도 먼저 채우지 마세요. 우리는 침묵이 불편해서 바로 말을 꺼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상대방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질문을 받고 진심 어린 대답을 꺼내기까지 평균 7초에서 1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3초도 안 돼서 침묵을 채워버립니다. 별거 없어요 했다가 10초쯤 지나서 그런데 사실은요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10초를 빼앗으면 진짜 말이 영영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멈추고 질문하고 기다리는 것. 이 세 단계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유형이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각자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대화 습관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형입니다. 자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속으로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말을 할 순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말해봤자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말 꺼내기를 포기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 때는 옆집 아이는 하고 비교하는 유형입니다. 자녀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나 때는 그 정도는 기본이었어. 우리 때는 더 했는데도 다 버텼잖아 하고 나오면 자녀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한 번 다친 마음은 다음 대화에서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걱정형입니다. 자녀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벌써 최악의 상황을 그리는 유형입니다. 자녀가 이직할까 생각해 하고 꺼내면 실패하면 어쩌나, 수입이 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말로 쏟아집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걱정의 폭탄을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는 중요한 이야기를 결정이 다 난 뒤에야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딱 해당되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 두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면 멈출 수 있으니까요. 실제 상황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전화해서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했을 때 기존 방식이라면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고 자녀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것 봐. 내가 뭐라 했어. 그거 이렇게 해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꾼 방식은 이렇습니다. 1초 멈추고 요즘 뭐가 제일 무겁게 느껴져? 그리고 입을 다뭅니다. 자녀가 말을 시작하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먼저 마음을 받아줍니다. 해결책은 자녀가 원할 때 꺼냅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녀는 부모한테 말해도 괜찮겠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먼저 연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녀가 나 회사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갑자기 왜? 요즘 직장이 어디 쉬운 게 있어? 나 때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꾼 방식은 이렇습니다. 1초 멈추고 그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자녀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설명을 끝까지 듣습니다. 내 의견은 자녀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만 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하면 조언이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대화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대화로 들리는 조언은 자녀 마음에 들어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녀 탓도 우리 탓도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달라진 겁니다. 우리 세대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대화해왔고, 자녀 세대는 먼저 마음을 알아봐 주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 하나가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 왔습니다. 바꾸는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조언이 나오려는 순간 1초 멈추기. 둘째, 답을 주는 대신 공간을 여는 질문 하나 건네기. 셋째, 침묵이 와도 먼저 채우지 말고 기다리기. 그리고 내가 훈계형인지, 비교형인지, 걱정형인지 먼저 파악해두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관계는 통장과 같습니다. 잔액이 있어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보다 질문을 먼저 했던 순간, 자녀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던 순간, 침묵을 채우지 않고 기다려줬던 순간, 이 순간들이 한 번씩 입금됩니다. 그 잔액이 쌓인 부모한테는 자녀가 정말 힘들 때 먼저 전화를 합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자녀한테 연락할 때 첫 마디를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요즘 어때? 가 아니라 요즘 뭐가 제일 무겁게 느껴져? 이 질문 하나가 오늘의 첫 번째 입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어떤 유형인 것 같다. 우리 자녀와의 대화가 이래서 어렵구나. 오늘 당장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다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